천남수의 천심인심입니다. 못 참겠다 갈아보자. 오래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이 말은 사실은 수십 년 전의 그 선거 구호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 독재 정권과 여당을 야당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면에도 보시죠. 당시에 그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 구호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정권 교체를 하자는 말입니다. 이 구호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국민적 공감을 가장 많이 얻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3년도 너무 길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선거 구호입니다. 임기 3년 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이것처럼 간명하게 드러낸 말도 드물었을 겁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 같은 구호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총선 결과는 아시다시피 범여권이 200석에 가까운 192석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다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상남도 등 야당 후보의 당선자는 비록 적었지만 이들이 받은 지지는 꽤 매우 높았던 역대급 지지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도한 국정 운영 때문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국정에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저 눈치만 살폈고 나아가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과 술도 함께 마시는 사이라고 하면서 권력의 단물만 채우겠던 그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도한 이 산무 때문이 분명합니다. 사실 단순하고 또는 무식하기까지 했던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전 정부 책임이다, 전 정부 탓이다 라고 돌려서 말할 수 있었지만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책임을 돌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사실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간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그나마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아마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들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다고 하니까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사를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새롭게 내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찬을 통해서 이 대파 파동으로 대파 가격으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이런 그 파탄에 빠진 민생 경제 이것에 대한 회복이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연정을 통해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그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네, 또한 거부권 남발 등으로 국민의 그 권한을 깔아뭉갰던 국회의 권한을 깔아뭉갰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무 홍보 라인 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 재편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 재편은 한반도 주변 국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국민,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은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소 배타적 이런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그간 국익우선의 균형 외교를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경쟁력 하락과 이에 따른 국민 경제의 침체가 이로 인해서 왔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회복세를 보고 있는 세계 경제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는 더 큰 침체의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 기인한다라는 것이 진단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그 외교 라인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에서 한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민심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의 면면을 보면 윤 대통령의 본심이 앞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의 고집으로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보여준 윤 대통령의 행태가 이를 반증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존재임, 국민이 무서운 존재임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은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심민심의 천남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